강원도 태백의 어느 산골. 이곳의 허름한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다. 김순길, 유창혜 씨 부부. 이 노부부에겐 멧돼지와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는 집 앞에 멧돼지 밥상을 마련했다. 매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 멧돼지. 멧돼지는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곤 했다. 할머니도 번갈아가며 멧돼지에게 밥을 주었다. 이렇게 노부부와 멧돼지의 인연이 맺어진 지 5년. 한때 이곳을 찾아오는 멧돼지의 수는 10마리가 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해가 갈수록 노부부에게 찾아오는 멧돼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급기야 할아버지는 직접 주변 산을 살폈다. 이거 우리 산돼지 지금 저 밥 주는 옆인데 자꾸 산돼지 숫자가 줄고 이래가지고서는 산을 이제 내가 답사하니 이런 걸 아주 온 산천에 쭉 깔아놨었어. 결국 밀렵군이 설치해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멧돼지는 하나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할머니는 오늘도 멧돼지가 오던 곳으로 향한다. 지난밤 직접 밥을 해놨지만 멧돼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기밥솥에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삼순아 맨날 밥 갖다 놓고 삼순아 사순아 이렇게 부르지. 똘똘아 이렇게 부르고 안 와요. 옛날에는 집이 저게 여기 이렇게 한 5개, 7개씩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서 금방 내려온다고 엄마 목소리 듣고 막 뛰는 거. 요즘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자식처럼 보살펴온 멧돼지. 보고 싶다. 이제 할머니에게 숲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 아닌 침묵만이 남아있는 땅으로 변했다. 삼순이 사순이 밥 먹으러 와. 밥밥 먹으러 와.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멧돼지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래 산의 주인은 야생동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야생동물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온 야생의 땅. 이제 야생동물 스스로 자신의 땅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할 차례다. 영양군은 서울 면적보다 크지만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하다. 산으로 둘러싸여 밭농사가 대부분인 이곳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수렵을 허용해왔다. 제작진은 영양군청을 찾았다. 이곳에서 2007년과 2008년에 야생동물 포획 신고수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의 멧돼지의 신고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 데 비해 고라니는 무려 14배나 늘었다. 그 이유는 뭘까? 지난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고라니에 한해서 신고 그 포상금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신고했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멧돼지는 지금 신고 건수가 사실 뭐 고라니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데요. 예.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 다 안 돼. 예, 신고를 기피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리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게 기본 산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 마리당 3, 4만 원씩의 돈을 지급한 고라니 신고 포상금제와는 달리 멧돼지의 경우는 아무런 동기유발이 없었다. 자연적으로 엽사들은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기차신고 안 하죠. 기차신고는 깡도 법대로는 잘못 신고를 해야 돼. 꼭좀 면 소재지나 뭐어디가 신고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면 소재가 한 10m 넘으면 머리 때리시면 누가 일도 잘 모르고 사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신고를 가 있습니까? 그거 일부러. 작년에는 이쪽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 한 6마리 정도 잡았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한 3,000마리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지역으로 요리하는 거는 한 멸종자거든요. 없어요. 결국 지난 수렵 기간 전국적으로 잡힌 멧돼지는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개를 이용한 수렵이다. 개들은 엽사를 중심으로 꽤 넓은 거리를 오르내리며 산 전체를 이잡듯 샅샅이 뒤진다. 결국 개들의 후각과 청각에 멧돼지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사냥개들은 멧돼지를 직접 제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냥개들은 닥치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물어 죽이는 습성이 강하다. 지금 많은 동물이 사냥개에 의해 이유 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야생동물들 전체가 개들을 이용해서 사냥을 들어왔을 때 모두 불안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에 대한 어떤 사냥의 방법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무 또한 그 방법이 원시적이면서 야생동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올무에 걸려든 어린 멧돼지. 아무리 달아나려 발버둥 쳐보지만 올무는 점점 강하게 발목을 파고들 뿐이다. 결국 하나의 올무는 멧돼지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겨우 거치게 됐다. 여기 한 달 있으면은요. 네. 한 달 있으면은 요 발목에 딱 끈이 나갑니다. 네. 올무 밑으로는 끈이 나오고 이제 발이 이제 이 발은 없고 그냥 사는 거라요. 네. 그래 지금 이 고통이 말도 못다 하니까 사는 같으면 이거 난리 안 났겠습니까? 예. 난리 났죠. 올무로 다리가 잘린 멧돼지. 운 좋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평생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로 지내야만 한다. 강원도 양구 생태식물원의 주광영 박사. 주 박사는 몇 년 전부터 인간의 간섭에 대한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있다.
주 박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무인 센서 카메라.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낮과 밤의 출현 빈도를 조사했다. 주 박사가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냥이다. 사냥은 주로 험준한 바위 지역에 살며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인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사냥은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하며 생활한다. 하지만 서식지에 인간의 간섭이 시작되면 사냥의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된다. 사냥은 인간을 피해서 밤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멧돼지의 경우도 인간의 간섭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보통의 멧돼지는 낮과 밤의 활동 비율이 비슷하지만 인간의 간섭이 시작되면 거의 야간 활동으로 그 행동 패턴이 급변한다. 인간의 눈을 피해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 멧돼지. 결국 인간의 간섭이 동물들의 행동 양식도 바꿔놓고야 만 것이다. 인간의 교란을 받으면 이 행동 패턴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활동하던 것이 주로 이제 야행성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더 심해지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만한 좋은 여건을 갖춘 그 서식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서식지가 그 동물한테는 굉장히 찾고 해서 안전하다고 한 장소인데 과연 다른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한강 하구에 펼쳐진 드넓은 장항 습지. 이곳은 군사 목적의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오랫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대낮에 고라니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고라니는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 활동에 정신이 없다. 이곳의 고라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낮에 먹이 활동을 하며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결국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은 인간의 간섭에 달려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 무주군은 1996년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렵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이제 순환수렵이라고 하면 어떤 피해 동물에 대한 개체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통계 자료나 그런 자료를 볼 때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을 때 뭐 단기적인 어떤 뭐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상에서는 개체수 조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은 그 수렵장 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주군은 수렵을 금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밀도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할 것만 같았던 야생동물의 숫자는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자연성을 가져 유지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면 그 내에 있는 개체군들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적절한 개체군들이 평형을 이루면서 유지되는 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어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땐 전기 울타리 설치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제작진은 한때 멧돼지로 큰 피해를 본 과수 농가를 찾았다. 이제 설치하기 전에는 뭐 돼지가 나랑 같이 놀았어요 여기서 여름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풀을 깎고 그래야 하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이제 저런 데 이제 얘기하고 이제 조금 더 일하다가 더워서 이제 쉬고 그러면 돼지가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요거 설치하고는 안 와요. 피해를 주고 할 때는 그냥 참말로 그냥 쫓아가서 잡고 싶은 심정이 많았지만 이제 피해도 안 주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서로 공존하면 사는 거죠. 이제 이거만 안 들어오면 뭐 지들은 지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제 멧돼지를 잊고 지낼 수 있는 신종진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호응이 가져온 결실이다. 전체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딱 그 어떤 짜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막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멧돼지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여기지만 그들도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미바퀴를 생각해 본다면 이빨이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기계재태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